곡선의 넓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곡선의 넓이를 계산을 해줄 건데, 자, 이번 단원에서 넓이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y는 fx가 있어요. y는 fx가 있고 그것과 x축과 어떤 두 x값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넓이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적분 정의했을 때 쌤이 먼저 잠깐 언급을 해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A와 B로 둘러싸인 요 넓이 자체를 우리는 원래 어떻게 정의한다? A부터 B까지 fx의 정적분 값으로 정의한다고 이전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a랑 b 있죠. x는 a부터 b까지, y는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우리는 곡선의 넓이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fx와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곡선이 항상 양수 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음수 쪽에만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밑에 노트에 보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필기가 돼 있어요. 자, 이거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고쳐주도록 합니다. 자, fx가 음수 부분에 있을 때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fx가 음수 부분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한다 해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전체 값도 넓이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넓이 자체는 양수인데 그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용을 해줄 거냐면 이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줍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준 식은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fx를 x는 a, b, x축 사이에 있는 둘러싸인 넓이나 이 곡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마이너스 fx랑 x는 a, b,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나 대칭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 두 넓이는 같다. 따라서 우리는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정적분의 취한 값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자면 음수 부분에 있는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은 x축 대칭을 시켜서 즉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x는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을 취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로 계산하면 된다. 자, 마이너스는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줄 수 있죠. 자, 빼내주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번에는 fx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같이 나오는 경우예요.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a부터 c까지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부터 b까지는 f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 값을 계산을 해주고 c부터 b까지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 값에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의 넓이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 dx 빼기 c부터 b까지는 0보다 작죠. c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제곱 플러스 1과 x축 및 두 직선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이에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는
y절편이 1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x는요. x는 1로 둘러싸인 요 넓이요. 자,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어떻게 구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곡선에 대한 넓이니까 이 곡선은 x제곱 플러스 1이죠. 자, x제곱 플러스 1 dx 이 값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얘 적분해주면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적분 영역이 0부터 1까지요. 자,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 0보다 크고 작은지 모르니까. 자,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넓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를 기준으로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모양인 거예요. 자, 여기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어디? 이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dx 값을 계산하라는 말이죠. 자,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2x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정리해 두세요. 자, y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합시다. 음수이든 양수이든 상관없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경우도 똑같고 여러분. 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x축을 기준으로 근이 알파, 베타가 되거나 아니면은 직선이 있어요. 직선과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어차피 2차 함수 2차 빼기 1차는 2차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경우도 1차가 아니라 2차죠.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경우도 요 2차 함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넓이로 구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각각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s는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있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a에 근 또는 교점인 알파와 베타 중에서 더 큰 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의 세제곱. 이거를 계산하면은 이 계산값은 곡선의 넓이와 동일하다라는 정리를 알면은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단 어떻게 푸는지 알고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고 다음 x축과의 교점은 1과 2니까 s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다음에 두 근이 1과 2니까 2에서 1을 뺀 것에 세제곱을 해주면 실제로 6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2x제곱 플러스 10과 x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일단 x축과의 교점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x제곱 플러스 10이 0이 된 x값을 찾으면
5분의 2x제곱은 10이니까 x제곱은 x제곱은 25가 되어서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5니까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적분 구간을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그런데 여러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면 0부터 5까지의 곡선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얼마? 2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터널 입구의 넓이를 S라고 하면은 2배의 0부터 5까지 함수 마이너스 5분의 2x제곱 플러스 10을 적분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2배의 마이너스 15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10x를 0부터 5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면은 2 곱하기 3분의 100이 되어서 3분의 200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좀 전에 알려줬던 요 공식을 이용을 해보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2에 x축과 만나는 좌표가 5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5 빼기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역시 3분의 200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지금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0에서 근을 가지고 3에서 중근을 가지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보면 0부터 3까지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것과 x는 마이너스 1부터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어디? 이 영역과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자, 보니까 음수인 영역과 양수인 영역이 같이 나타나져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달고 fx의 제곱 dx 더하기 0부터 3까지는 양수 영역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dx를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자, 4번은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번도 역시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고 근이 0, 1,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1을 기준으로 자,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자,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이렇게죠. 맞죠? 자, 얘도 확인해 보면 여러분, 얘도 이 함수는 근이 대칭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대칭적인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넓이와 이 영역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양수인 부분인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dx의 값에서 몇 배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0부터 1까지 요것만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의 dx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2배의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에 0에서 1까지 계산하는 거. 자, 이렇게 돼서 얘는 2배의 12분의 1이 되어서 답은 6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x축과 fx,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서 계산을 이렇게 해봤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는 정의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실제적으로 문제 푸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주어진 경우예요.
자, 두 개가 주어진 경우도 간단한데 일단은 둘 다 쉽게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이것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건데, 자, a부터 b까지 fx의 넓이는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a부터 b까지 gx의 넓이는 이만큼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fx에서 gx를 빼주면 요 남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a부터 b까지 fx dx 값에서 a부터 b까지 gx dx 값을 빼주면 된다. 자, 요거 적분 영역이 동일하니까 합쳐줄 수 있죠. 자, 합쳐주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가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자, 어디서 어디 뺐죠? 요 값 자체가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 곡선이 항상 이렇게 둘 다 예쁘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자, 그게 지금 첫 번째 노트인데 그냥 임의로 양수음수 상관없이 fx보다 gx가 더 작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이 영역의 넓이나 이것을 k만큼,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올릴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k만큼 위로 평행 이동해서 둘 다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준 후에 그 영역의 넓이랑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fx 플러스 k에서 뭘 빼줄 거예요? gx 플러스 k를 빼줄 거죠? 빼주면 어차피 k는 사라져서 뭐를 구하는 거랑 같다? fx, gx를 구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리를 해보자면 fx와 gx가 0보다 큰 영역에 있냐 작은 영역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함수가 더 위쪽에 있냐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fx가 gx와 fx가 뭐 부호가 상관없이 그냥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로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는 지금 세 번째 그림처럼 fx가 더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gx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맞아요. 적분구간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a부터 c까지는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에서 gx를 빼주면 되는 거고, 다음 c부터 b까지의 영역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더 위에 있는 gx에서 fx를 빼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어진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더 위에 있는 거 fx 빼기 gx dx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gx 마이너스 fx dx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만 알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1번부터 우리 남은 문제들 있죠. 남은 문제 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